이 같은 확진자 폭증 속에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선 위중증 환자 대응이 관건인데 오늘 0시 기준 400명대를 넘어섰고 이 사망자도 71명이나 나왔습니다. 이 제2의 병상 대란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지금의 대응 체계 안에서 감당이 가능할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기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증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400명대를 넘어섰고 사망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 지표 가운데서 좀 가장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중증 환자도 본격적인 증가세에 돌아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된 위중증 환자 수가 40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 예. 일단 이번 주 초에 그러니까 2월 셋째 주 들어서면서 이제 300명대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예. 과거에는 200명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예. 300명대로 접어든 이후에 일주일 만에 40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고요. 예. 사실상 지금 10만 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 규모인데 아무래도 지금의 위중증 환자는 지금 신규 확진자 규모에서 발생한 환자분들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그렇군요. 예. 5만 명대에서 발생 또는 3만 명대에서 예. 확진되신 분들이 위중증 환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지금 신규 확진자 규모의 증가세 추이를 좀 보면 예. 현재도 더블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이번 주 그러니까 평일 기준으로 계속 신규 확진자 규모의 변화 양상을 봤을 때에는 예. 아무래도 다음 주 평일 기준에는 또 더블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다시 볼 수가 발생한다.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수목금 이 요일 때에는 예. 적게는 16만 명 후반대 그리고 많게는 2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음 충분히 주 있거든요. 수목금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신규 확진자 규모와 위중증 환자는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정부 예측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초면에 위중증이 2,5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확진자 증가 규모가 그 기존 예측치보다 훨씬 더 빠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위중증 환자도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방역 당국에서 위중증 환자 규모가 다음 달 초에는 2,000명 수준 또는 많게는 2,500명 수준까지 증가할 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예. 다음 주 평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13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일주일 후인 3월 2일, 그러니까 3월 초에는 예. 신규 확진자 규모가 18만 명 규모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방역 당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신규 확진자 증가 규모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훨씬 더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위중증 환자도 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예. 부분 중에 네네. 하나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신규 확진자 규모가 얼마만큼 될 거냐. 예. 사실상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 예. 개인적으로는 한 30만에서 4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 이보다 더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그러니까 수리과학 모델도 마찬가지고 예. 많은 전문가분들은 해외 사례를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 예. 실제로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이 넘는 그 정점 당시에 10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를 예.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치를 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22만 명에서 24만 명 정도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신규 확진자 규모거든요. 그렇군요.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50만 명, 독일은 19만 명, 반대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랑 상당히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예. 10만 명에서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진단검사 건수를 보면 일본 예를 들면 당시에 진단검사 건수가 20만 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60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가 많기 때문에 예. 실제로 해외 같은 일본 포함해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해외보다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검사 건수가 일본 대비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일본은 10만 명 정도에서 정점에 도달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한 30만에서 40만 명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예.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어제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뭐 굉장히 약하게 완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예. 어쨌든 이러한 부분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방역 조치가 여러 가지가 완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고려를 해볼 때에는 향후에 또 진단검사에 국민들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경우에는 예. 40만 명도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규모로는 어찌됐든 한 30만에서 40만 명 이렇게 됐을 때 위중증 환자 수는 얼마 정도가 4천 되나요? 명에서 5천 명 가까이도 4,000 최대로는 명, 볼 5,000 수가 명. 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병상 수를 넘어서게 되면 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 예. 보면 실제로 그러니까 위중증 중환자 병상에 계신 분들이 과거에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가 준중환자 병상에서 관리를 받아서 회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의 예. 어떤 의료적인 부담감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적절하게 치료를 못 받았을 때는 그만큼 위중증 환자 수도 더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중증 환자 수가 크게 급증할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해주셨는데 일단 실제로 환자 증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과 이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 상황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보고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픽 올려주시죠. 네, 어제 오전 기준 이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 3곳의 중환자 병상 가동 상황입니다. 저희가 편의상 이 병원 이름은 A, B, C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A병원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가동하고 있다. B병원은 30에서 35% 수준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C병원 같은 경우에는 A, B병원과 비슷한 수준인데 지난주보다 많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 평균 40% 이상 이 최근 증가세인 것으로 나왔고요. 또 이번에 중증증, 이 중등증 환자를 주로 맡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바꿔주시죠. 네, 이 서울 소재 A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재택치료 환자가 상담도 하는데 이 상담 전화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다. 그런데 입원율 증가는 아직까지 체감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기도 소재 B병원 같은 경우에는 23개 병상 가운데 현재 16개를 사용하고 있다. 최저 때의 2배 수준인데 19개까지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고 밝혀왔습니다. 다른 병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C병원입니다. 이 델타 변이 당시에는 150여 명까지 입원을 했는데 현재는 40명 이내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서울의 D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서는 1월 초부터 크게 줄었다가 현재는 200명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감염병 전담병원에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입원율도 오른 경우에 폭도 크고요. 이 좀 전반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직은 전체적으로 입원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해당 병원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여건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보면 앞서 소개하신 그 병원들 중에 그러니까 감염병 전담, 그러니까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60세 이상의 입원, 그러니까 확진자 비율도 늘어나게 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양과 관련돼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율이 상당히 높은 편을 보이고 있고 뭐 병원들마다 일부 병원은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거나 환자들이 많은 지역의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상 가동률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놓여져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이제 상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곳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 자체가 그 베드 수, 그러니까 병상 수만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병상을 가동할 수 있는 의료 인력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델타 때 경험했던 것처럼 병상 가동률이 어떤 종류의 병상이든 간에 7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사실상의 포화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아직은 여력은 있지만 앞으로 이제 위중증 환자라든지 증가하는 거에 비교해서는 다시 또 부족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만 명 신규 확진자 규모, 그러니까 현재의 신규 확진자 규모만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1%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2배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60% 이상에 도달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다음 주에는 20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 규모를 예측할 수가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우리가 그 병상 가동률이 상당히 안 좋아질 시점이 예. 그렇게 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그렇군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이는 지표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현장의 목소리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승재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작년 연말 병상대란이 시작됐을 때 오 선생님과 통화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감염병 네. 전담 요양병원에서 의료 지원 중이셨는데 현재도 계속 근무 중이신가요? 예, 계속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는데 병상도 부족했고 또 사망자도 적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서울 지역은 지방과는 다르게 전담 요양병원 병상 가동률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약 한 50% 정도 가동률을 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예, 안정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중증 이제 악화로 계속해서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하거나 또 병상 배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예. 문제는 지금 당장은 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현재는 증상 악화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델타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 환자 상태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전에 비해서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한 2, 3일에 한 건 정도 그런 경우가 있고 예. 예전 델타 유행할 시기에는 거의 매일 사망하시는 그 분들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예. 현재는 병상 가동률도 비교적 여유가 있고 예. 중증 전원도 잘 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뭐 사망자나 이런 염려가 훨씬 저희가 부담을 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델타 당시와 비교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예. 그렇군요. 그 위중 상태가 돼서 대형 병원으로 옮겨지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까? 예, 예전에는 거의 뭐 매일 이송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 경우는 약 한 이틀에 한 분 정도씩 그 이송한다 이런 정도 보면 되고 델타에 비해서 훨씬 적어진 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문제가 확진자 증가 속도가 워낙에 빠릅니다. 확진자 규모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앞으로의 네. 상황도 좀 우려가 될 것 같은데 혹시 뭔가 좀 불안한 지표라든가 좀 이런 어떤 상황 같은 거에서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봐서는 예전 저희 델타 때 심하고 또 위중증이 많았을 때에 비해서는 저희들 의료진들의 부담률이나 이런 거는 훨씬 안정적으로 다른 염려는 아직은 안 하고 있고 이 상태가 점점 좋아져서 이 감염병에 대한 모든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뿐이지 아직 크게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대처가 비교적 잘 되고 있고 훨씬 예전에 비해서 안정적이라 지금은 큰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양시설에서 주로 생활하시던 분들이 좀 많았을 텐데 어떤 경로로 감염돼서 이렇게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까지 오시게 된 경우가 많았나요? 예, 저희 전담 요양병원이라서 주로 요양시설에서 아마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예. 이로 인해서 이송을 오거나 입원하는 경우가 주로인데요. 그렇군요. 감염 경로는 저희가 볼 때 요양병원 자체의 집단 감염이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고 예. 또 요양병원 일선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또 개개별의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이제 그쪽까지 판단은 못하고 있지만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가장 많지 않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 자세히 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근으로 피곤하실 텐데 오늘 전화 연결까지 이렇게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그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봤는데요. 아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 이런 게 좀 이제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위중증 환자 발생이 고령층에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접종밖에 좀 답이 없는 상황일까요? 사실상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연구,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 올 1월 달부터 최근까지의 어떤 요양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 검사에서 3차 접종 후에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예. 4개월째부터는 중앙 체가가 급격하게 감소를 한다. 예. 그래서 델타에 대해서는 한 2분의 1 정도의 예방 효과 정도만 보이고 예.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3분의 1 정도의 예방 효과만 보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유사한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3차 접종 후에 4개월째부터는 급속하게 중앙 체가가 감소를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4개월 이후에는 뭐 예방 효과가 실제로는 3차 접종했을 때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70%까지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었는데 예. 실제로 20에서 40% 정도의 예방 효과만 보인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예. 연령대 확대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예. 적어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4차 예. 접종을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지금 뭐 우리가 계속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 오미크론이 신규 확진자 규모가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되고 3월 달이 접어들게 되면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마다 또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에 대한 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3월 중순에서 4월까지로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요 시점 3월 달이 되게 되면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감염 사례가 굉장히 급증할 그렇군요.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볼 수가 예. 있고요. 네.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재 11세 이하에 대해서는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률도 성인 대비 낮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 연령대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도 고려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 노바백스 백신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정식 승인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벨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허가외 사용 승인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임상 결과는 부족하지만 이 연령대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플랫폼상 뭐 비형 가전 백신이나 자궁경부암 백신 등과 상당히 유사하고 독감 예. 백신과도 실제로는 같은 계열의 백신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해당 백신들은 성인과 어린아이들의 그 접종량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낮은 연령대까지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예. 향후에 3월, 4월 달에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감염을 크게 예.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낮은 연령대의 접종도 확대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아까 전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교육 당국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등교 문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좀 등교를 계속 강행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서도 인터뷰에서 나온 것처럼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3월이 가장 유행이 큰 폭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이 시점에 개학을 전면 등교를 추진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물론 예.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속 항원 검사, 자검사를 뭐 일주일에 주 2회 하겠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정확도나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네. 이런 뭐 학부모님들의 반발도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거다. 네. 근본적으로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일단 지금 12세 이상은 접종이 mRNA 백신으로 가능은 하지만 예. 11세 미만 연령대에 대한 백신 접종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성인 대비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는 하더라도 예. 일단 감염이 크게 확산이 될 경우에는 소아청소년들의 입원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노바백스 백신의 안전성이 지금 어느 정도 계속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빨리 이러한 부분들도 추진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고연령층 중에 1차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비교적 심각해가지고 2차 접종 못 맞고 계신 분들이 노바백스 백신 지금 접종을 받고 계신데 그렇군요. 실제 네.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 1차 접종 이후에 3개월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 네. 새로 맞은 노바백스 백신을 1차 접종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사실상 이 연령대들은 과거 6개월도 훨씬 더 전에 1차 접종을 받으셨었기 때문에 네. 거의 어느 정도 면역 반응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 새로 접종 받으시는 부분을 1차 접종으로 산정을 하는 게 네. 향후에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 감염병 전담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환자로 가기 전에 중등증 환자를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네네. 이런 곳에서 좀 환자를 잘 관리해서 유증증이라든지 사망자 관리가 잘 된다고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위중증 환자가 중환자 병상에 그러니까 입원을 하시기 전에 보통 관리를 받던 그 병상이 예. 말씀하신 감염병 전담병원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준중환자 병상에서 관리를 받으시다가 네.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시게 되면 위중증, 그러니까 중환자 병상으로 다시 전원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앞선,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병원에서 지금 예.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예. 사실상 중환자 병상은 30%를 보이고 있지만 예. 감염병 전담 병원이라든가 준중환자 병상은 40에서 50%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앞서 인터뷰하신 중에서 지금 50%대를 보이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70% 이상 넘어서게 되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또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네네. 이렇게 되면 위중증 환자 수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코로나 상황이 나날이 다른 국면으로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는데 이 코로나 현안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 교수와 함께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